I 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you. 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이 시간은 2023년 개묘년의 병일간의 개인 운세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병일간은 태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격이 밝고 명랑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급하나 뒤끝은 없는 편입니다. 또한 오지랖이 넓고 시시비비에 능한 것입니다. 다만 준비성이 없이 내지르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병화가 2023년 개묘년이 되면은 개수와 묘목의 인연이 닿게 되는 것입니다. 개수는 정관이기 때문에 남자이면은 직장이고 자식에 해당하고, 여명의 경우는 남편에 해당하고 직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수가 용신에 해당하면은 남편이나 직장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기신에 해당하면은 남편 문제, 직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되는 것입니다. 묘목은 문서이고 부모에 해당하고 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문, 부모, 배움, 계약, 문서 등에 관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묘목이 사주에서 용신으로 작용하면은 합격 문서 혹은 유리한 계약, 이런 일이 성사되는 것이고, 기신으로 작용하면은 불리한 문서, 고통을 주는 문서, 혹은 불합격 증서, 또 부모로 인한, 학문으로 인한 고민과 걱정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수와 묘목은 관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관인상생이 희용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운이나 취직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남편이나 자식에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와 목이 기신으로 작용하면은 오히려 직장이나 남편이나 자식으로 인하여 고민과 갈등이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화일간이 개묘년에 사주에서나 운에서 간목이 개입이 되면은 간목은 편인으로서 목국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간목은 제왕지에 임하여 효살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국토가 심하게 일어나면 활동성이 위축이 되고 하는 일에 장애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줄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인 도식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주에서나 운에서 을목이 개입되면 을목은 걸록에 임하기 때문에 독립, 분리 성향이 강해지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인상생이 잘 되기 때문에 승진이나 취직운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여명의 경우에는 자식이나 남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병화일주가 개묘년에 사주에서나 운에서 병화가 개입되면은 병화는 비견으로서 욕지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견은 나와 선의의 라이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한 사주에서는 병화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가 되고 한 무리가 되어 동업을 하거나 협업을 하여 큰 일을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강하여 화가 기신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상대에게 자신이 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용신이냐 기신이냐 하는 것은 사주 전체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신강신약 또한 사주 전체를 알아야 구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식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주에서나 운에서 정화가 개입되면 정화는 겁재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따르는 경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강하여 수가 기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쟁자로 인하여 자신이 직을 잃을 수도 있고
경쟁에서 완전 밀리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하여 화가 용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구나 동료의 도움으로 큰 일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토가 사주에서나 운에서 개입이 되면 무게합으로 식신과 정관이 합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관청의 일과 관련이 된다는 것이고 또 관청의 인허가와 관련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수가 용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토가 무게합으로 개수를 합거해 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사소한 언행이나 실수로 인하여 일이 성사되기 어려움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주에서나 운에서 기토가 개입하게 되면 상관과 정관의 만남으로 상관경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관경관은 관제구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수가 용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제구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하여 개수가 기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지략과 정치력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화일주가 계면연에 경금이 사주에서나 운에서 진입하게 되면 경금은 묘목에 임하게 되면 태지에 임하기 때문에 비록 약하게 진입하지만 재생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재생살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금수가 희용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재생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명예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혹은 처나 여자로 인하여 재물로 인하여 명예나 좋은 자리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수가 기신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재생관이 재생살로 변하여 돈 때문에 혹은 여자 때문에 큰 고통과 스트레스와 나아가서 몸을 크게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금이 개입하게 되면은 신금 역시 절지에 임하기 때문에 비록 미약하지만 금수가 좋게 작용하면은 재생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돈도 벌고 이름도 얻는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신으로 작용하면은 역시 돈으로 인하여 큰 고통,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건강을 해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병화일간이 계면연에 사주에서나 울로에서 임수가 임하게 되면 임수는 편관으로서 개수와 관살 혼잡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가 기신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관살 혼잡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게 되고 일로 인하여 혹은 자식으로 인하여 여명의 경우에는 남편으로 인하여 남자 문제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수가 용신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화일간이 계면연에 개수가 사주나 울로에서 진입하게 되면 개수는 정관인데 정관이 중복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직장 문제나 남편 문제에 기흉이 극단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가 용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본인의 직장 문제도 승진이나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식에게도 취직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가 기신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직장이나 남편 문제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화일간을 가진 일주는 총 6개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병인일주, 병호일주, 병술일주, 그리고 병신일주, 병자일주, 병진일주입니다. 병인일주는 계면연에 인목과 묘목은 음양합이 되면서 임묘진 방합을 이루어
목생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는 매우 대길한 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임묘진 방합이 형성되면 부모 가족의 협업을 통하여 같은 일을 통하여 크게 일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수는 직장이고 묘목은 계약이고 문서이고 학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성 방합을 이루기 때문에 학문을 크게 성취할 수도 있고, 또 묘는 부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유정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이 기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국토로 인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위축이 될 수가 있고, 심하면은 실직이나 휴직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병인일주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학연, 지연, 혈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덕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묘로 인성이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는 남을 이해하려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이중성이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월주가 계묘년에 임하게 되면 묘와 오는 목생화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목은 목대로, 화는 화대로 자신의 고집을 피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병호는 제왕지에 임하고 있어 자기 지나친 주장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묘파는 부모 문제, 특히 모친 문제로 불화 갈등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수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 문제로 인하여 불화 갈등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호일주에게는 계묘년이 관인 상생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생목도 잘 안되고 목생화도 잘 안되기 때문에 눈물겨운 한 해가 예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술일주는 계묘년에 매우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묘술합으로 선목이 불을 활활 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관인상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에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여명의 경우에는 자식이나 남편 문제로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모친과의 관계도 매우 유정하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평온하게 잘 지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병신일주는 계묘년에 묘신 원진기문이 작용하기 때문에 금극목의 현상이 일어남과 동시에 을경 암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식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랑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워한다는, 어찌 보면은 안 보면은 보고 싶고 보면은 미워진다는 애정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 문제로 인하여 모친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거나, 혹은 모친과의 본인과의 관계에도 이러한 애정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병자일주가 계묘년에 임하게 되면 자묘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과 부모와의 갈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은 부모와의 불화 관계가 금도를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묘는 물의 지형으로서 무리한 일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수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문제로 인하여 부모와의 불화 갈등이 생기거나, 아니면 직장 자체로 인하여 불화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병자 일주는 계묘년에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진 일주는 계묘년에 개수는 장생지에 임하고 있어 남편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지에 목국토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안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묘목은 부모에 해당되고 특히 모친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친으로 인하여 마음에 큰 짐을 질 수가 있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을목은 묘에 임하면은 걸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결별과 떨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